금년부터는 이제 지난해까지 우리가 시인론 또는 시인, 대표 시인 작품론 중심으로 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이제 한국의 대표 시인들 대표작이 뭐냐, 또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건 우리가 시공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이제 시인이라면 우리가 시를 어떤 시를 쓸 것인가, 뭘 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뭘 쓸까? 그야 이제 뭐 느낀 대로 쓴다. 느낀 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가다가 느낀 것을 쓸 수 있고, 또 뭐 조용히 명상하며 쓸 수 있고, 독서하다가 또 느낀 것을 쓸 수도 있고, 이래서 인생이 뭐냐, 자연이 뭐냐, 사회가 뭐냐, 현실이 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자료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얼마든지 다양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는 이제 계절 속에서 사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 속에서 산다. 그럼 이제 시간을 널리 말하면은 젊은 시간, 늙은 시간도 있고, 뭐 노년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1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느끼는 계절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게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새해. 새해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인이라면 새해니까 뭔가 새해의 어떤 느낌이랄까, 새해의 각오, 새해의 기대, 새해의 소망, 이런 것들을 한번 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월 되면은 2월은 이제 그래서 한 겨울이다. 그럼 겨울에 대해서 뭐 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을 지나면서 이런 계절적인 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단풍도 있고, 꽃도 피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자연 변화와 이런 1년을 지내면서 이게 가장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그런 삶에 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인은 시를 쓰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겨울 되면은 눈이 내리면 눈 내리는 모습을 좀 시로 쓰고 싶다. 또는 찬바람이 불면 차가움에 대해서 쓴다.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나는 것, 새해를 맞으면 새해를 맞으면 꽃이 피면 또 꽃이 피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도전이죠. 그러면 시인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생애를 살면서 적어도 내가 새해에 대해서 한 편의 시는 써야겠다라든지, 겨울에 대해서 한 번은 뭔가를 써야겠다, 또는 눈에 대해서 한 번 써야겠다, 꽃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가을에 대해서. 이게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실질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어떻게 썼는가를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서 강의를 들어보고, 다시 자기가 쓴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 창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우리들 생활에 가까운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해서 시를 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어떻든 누구든지 시를 보면 새해에 대해서 한 편씩은 다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쓰게 될 것이고 또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새해에 대한 시를 한번 감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시 감상과 시창작 방법에서 제가 이 절기시 창작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절기, 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하는 명절이나 이런 그 1년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기들 할 때 제일 먼저 그 절기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날이면 설날의 특징이 뭐냐, 유래는 뭐냐, 금년에는 뭐 닭띠다 또는 뭐 개띠다, 뭐 황금닭띠다, 뭐 이런 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옛날 사람들이 뭐 소띠다, 닭띠다 왜 했겠어요? 그것은 그 해의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시를 쓰는 것도 어떤 사물의 기존 그런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뭐 개띠가 아니라 황금개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의 의미를 보다 더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들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화입니다. 자, 의미를 알아야 한다.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의 일반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그럼 이제 그걸 시를 쓸 때에, 오늘은 정월 좋아보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절한 리듬과 메타포를 가미해서 시를 쓰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리듬과 메타포 이것을 곁들이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새하면 새 1년 처음 시작이다. 그거 다 아는 얘기다. 그 뻔한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년시 하면 물론 신년시의 가장 핵심은 송구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는 송구영신의 정신이죠. 이것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축원을 하는 게 새해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새로운 해석과 독창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자, 절기를 새롭게 깨닫고 보다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쓴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상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좀 이름이 있다는 시인들은 어떻게 썼을까?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절기시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고르는 것은 수많은 유명한 시인들의 것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걸 내가 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절기시 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기시나 행사시나 예를 들어서 생일시나 축하시나 이런 거 잘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어떤 특별한 축하할 일이 있다. 그때 시를 통해서 한번 한 수 읊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게 유능한 시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축하하고 이럴 때에 내가 시를 써서 그 분위기를 살려주고 정말 그 의미를 새롭게 이렇게 해주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매력있게 제가 느낀 시 중에 여기 제일 먼저 이혜인의 새해 아침에 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 이혜인, 우리가 지난번에 이혜인이 누구냐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혜인 시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고 있고 좋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 보면요, 이분은 절기마다 시를 안 빼놓고 써요. 근데 새해의 시도 수십 편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절기시에 아주 능력 있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해에 무슨 노래를 하고자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 눈을 바라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새해 아침에 여러분들 뭔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새해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눈을 바라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탁 마음을 비우고, 사랑아, 새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내가 보고 싶다. 사랑아 하고 의인화, 사랑을 의인화해서 사랑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아, 나는 제일 먼저 내가 보고 싶다. 금년 봄에는 나 출세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가 아니라 사랑아, 나는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번 새해는 사랑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새해 아침에 주는 이분의 독창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해요. 새해 여러분들, 새해 소망을 이루시고 뭐 하시고, 이게 사랑아, 이렇게 의인화해서 내가 보고 싶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천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랑에 대한, 자, 그 다음,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내가 보고 싶다. 여기서 내가 누구요? 사랑. 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사랑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랑, 너를 보고 싶다 하고서 그 다음에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싶다 하고서 그 다음에는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있어도 더욱 그리운 사랑, 이런 거 있죠. 자,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 그런 사랑을 보고 싶다. 그 다음 두 번째,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사랑을 가지고 시를 쓰고 기도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사랑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과 함께 살고 사랑과 함께 작품을 쓰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겠다. 이게 바로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둠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네, 사랑은 빛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특징이죠. 말은 필요 없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말은 필요 없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사람들은 말로만 떠든, 아니 어떤 사랑이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목을 잡고 가는 사랑, 구체적 행동적인 사랑이다. 겨울에도 돋아나는 내 가슴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내가 앉아 웃고 있다. 자, 이 사랑의 따뜻함, 사랑의 그 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 나의 깊은 장미니까 이것은 바로 어둠이죠. 그걸 꿈으로 깨우는, 희망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 사랑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안에서 접힐 때,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사랑 안에서 접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림을 차려입는다. 사랑으로 보장되어야 색동의 설림을 차려입을 수 있습니다. 내 묵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저고리에 자줏빛 끝동을 탄다. 사랑을 해야만 묵은 날들, 지난 것, 어두운 것, 괴로웠던 것도 다 새 연두저고리에 자줏빛 끝동을 탄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는 철저히 이 새해에 사랑과 함께 살겠다, 사랑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 보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참 읽으면서 느낌이 좋습니까? 사랑, 해가면서 사랑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새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사랑을 만나고 싶고 사랑과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서 리드미컬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메타포를 잘 표현했죠.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의인화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슴속 푸른 잔디 위에, 내 가슴속 푸른 잔디 위에, 이것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죠. 노란 민들레 송이로 내가 앉아 웃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안에서 접힐 때, 너와 함께 있을 때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입는다. 색동의 설빔의 의미가 뭐냐? 사랑으로 내 묵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저고리 자줏빛 끝동을 단다. 이게 다 고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성취시켜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참 따뜻한 느낌을 주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영의 새해 새날은 됐습니다. 자, 이분의 시는 보면요, 새해 새날, 제목이 그렇고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안도연 하시. 네? 안도연 하시. 네? 이 페이지. 안도연 안 하시. 아니, 이 페이지. 오세영 씨. 이 페이지, 안도연은 3페이지에 있는데, 네, 그 페이지. 자, 오세영의 새해 새날은 뭐라고 했냐?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은 새해 새날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썼습니까? 동력 하늘로 동쪽 바다에서 이렇게 다 썼겠죠. 우리 식구 젊은 끝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는 어디서부터 오나? 대부분은 동쪽에서, 동력에서, 동쪽, 그래서 사람들 다 동해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력에 떠오르는 새해를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세영은 새해 새날은 사유로부터 온다 이렇게 딱 주제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걸 끝난 거 아닙니다. 이분은 계속 이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의 주제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그럼 산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가 뜨니까. 자, 그것을 그 밑에 이제 이분이 말하는 해석을 봅시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분이 전제를 했다면 그거 왜 산으로부터 오느냐? 그걸 본인이 또 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보는 거죠. 첫째, 눈송이를 털고 침묵으로부터 일어나 햇빛 앞에 선 나무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으로부터 온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자, 근데 나무의 특징이 뭐냐? 눈송이를 턴다는 말은 추위를 터는 거겠죠. 침묵으로부터 일어나. 네, 침묵이란 어두운 세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 오직 햇빛 앞에 선 나무예요. 나무는 햇빛을 맞이하려고 빳빳이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선 나무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보다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태양을 향해 있는 나무. 그래서 새해는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바로 새해, 그 새로운 해는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태양을 지향하는 나무 이걸 보면은 산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맞다. 자, 두 번째,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이제 반복합니다. 왜냐? 긴 동면에 부리를 털고 그 완전한 정지 속에서 날개를 펴는 새들은 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새입니다. 산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새들 보면은 긴 동면, 어두움, 두려움, 지나네. 그 부리를 털고 완전한 정지 속에서 날개를 펴는, 완전히 동결된 그 추위 속에서 날개를 펴는 어떤 새롭게 출발하는 새들의 비상. 그걸 보면은 새는 바로 산에서 온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산에서 온다, 새들을 보고 산에서 온다고 이 사람은 했습니다. 새날이 오는 길목에서 아득히 들리는 함성, 그것은 빛과 빛이 부딪혀내는 소리. 사실 그 새날이 오는 길목에서 아득히 들려요? 새날이 아득히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안 들리죠. 상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소망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 빛과 빛이 부딪혀내는 소리.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희망에 부푸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고요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소리, 가슴에 얼음장 깨는 소리, 처음부터 과거를 깨고 새롭게 겨울을 깨고 봄으로 이렇게 가슴에 얼음장, 고요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소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는 그 함성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시 사연에 가서 다시 마무리합니다.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얼어붙은 계곡에 신라 같은 물이 흐르고 숲은 일제히 빛을 향해 나무를 거쳐 세운다. 네. 새날은 산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얼어붙은 계곡. 이것은 그 동면의 세계죠.
실력 같은 우리 하나의 희망입니다. 숲은 일제히 빛을 향해 나뭇잎을 고쳐 세운다. 그러니까 산이 바로 진짜 새해를 볼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는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새해는 산으로부터 온다. 왜냐? 나무로부터 오고 새로부터 오고 그리고 함성으로부터 오고 계곡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결국은 새해는 산으로부터 온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독특한 해석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그서는 사랑을 만나고 싶다가 하는 것이 이혜인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해는 산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산을 통해서 새해를 발견하는 노래가